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네,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 벌써 3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미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사실상 어떤 정파도 심지어 언론도 자이든 타이든 입을 다물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평정이 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던지는 영화 한 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과 유족 측은 상영 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개봉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이 영화 기획과 제작에 참여하신 정지영 감독을 초대했습니다. 정지영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천안함 프로젝트, 먼저 어떤 영화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백서에 의문이 가는 점을 짚어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고 다른 이야기를 천안함 사건의 전말을 다른 이야기로 전해주는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석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영화입니다. 네. 얼마 전 그 시사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4월인가요? 전주영화제에서 선보이기도 했는데 그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뜨거웠죠. 네.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영화를 만들게 됐고 또 그 마음속에 밖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두 해 하는 거니까 그 정도의 뜨거운 반응은 생길 것이다라는 짐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5 이 영화들은 직접 메가톤을 잡으셨고요. 네. 이번은 직접 연출하신 건 아니죠? 네, 제가 기획한 거죠, 말하자면. 네. 네. 감독님은 백승우 감독님. 네. 네. 자, 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획했다기보다는. 특별한 계기, 특별한 계기가 있죠, 분명히. 어느 날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네. 어떤 논객이 나와서 그때 테마가 무슨 테마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텔레비전에. 근데 논객이 나와서 아직도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심하는 그런 정북 좌빨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식으로는 좀 심하게 말하는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사회자나 또 상대 패널이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쇼크 먹었습니다. 아니, 저런 언어 사용 자체도 그렇지만은 저렇게 단정을 내리는 데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나?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해지지 않았나, 이거? 만약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저 사회자나 또 그 상대 패널처럼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혹은 긍정하는 그런 사회라면 이건 큰일 나는 사회다. 네. 이 짚고 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어떻게 짚고 넘어갈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신상철 씨를 만났어요. 네. 서프라이즈 대표로서 그 천안함 사건의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그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군 관계자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해서 재판 중인 사람이죠. 네. 저는 그 재판 중이라는 걸 그 사람을 만나서 알았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재판이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돼야만 명예훼손의 경중이 가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럼 내가 의문시하고 있는 사실관계라는 것이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 재판에 관심을 가졌어요. 네. 그런데 그 재판이
한없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증인이 꽤 많이 채택이 돼 있더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가 느꼈던 그 경직성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 네. 그러려면은 영화로 만드는 게 좋은데 그 드라마로 만들기에는 좀 벅차고 다큐를 한번 또 쳐보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백승우 감독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백승우 감독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소송 저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증인들이 워낙 많아서 아직 순서가 안 왔어요. 조금 전에 이 소통이 차단된 이 경직된 사회의 문제를 그려보고 싶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영화가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관객들은 실체에 대한 궁금증을 영화를 통해서 해소하고 싶어 하실 텐데 네. 좀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오시는 관객들은 실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감독이 과학자도 아니고요. 네.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문제 제기를 이런 천안함 사건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막연한 것보다는 좀 소상하게 그 전문가들의 힘을 빌어서 소상하게 접근해보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보면 되죠. 네, 거기 이제 등장하는 정보 발표 이외의 다른 가설들, 네. 이제 좌초설이나, 네, 좌초설이나 충돌설, 이런 것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화가 정부의 그 어뢰 피격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부인할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이? 어떻게 네. 뭐 과학자도 아닌데. 네. 그러면 이 영화가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어뢰 비격설 또는 좌초나 충돌 이런 다양한 원인을 놓고 네. 다시 재조사를 벌여야 된다. 이 정도 그렇죠.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셈이죠. 네. 네. 그래서 영화 개봉일이 예정은 5일, 모레예요. 9월 5일입니다. 네. 개봉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 상영지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떨어질지는 몰라요. 저는 뭐 판사가 영화를 봤으니까 네. 저희들 편을 손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편이 아닌 상식을 네.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시점이 꽤 되지 않았습니까? 재밌는 게요. 전주영화제에서 상영을 하자마자 네. 국방부에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토까지는 가능하죠. 왜? 누구 본 사람이 국방부에 전화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영화가 있는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검토한다가 금방 상영 신청을 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거기서 또 한번 우리 사회가 이상한 사회라는 걸 느꼈어요. 네. 아니 영화를 안 보고 어떻게 신청을 결정합니까? 그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신청을 하기로 했다, 결정했다. 그러면서 영화를 봤느냐고 그러니까 아직 영화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영화를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전주영화제 끝나고는 상영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첫 시사회가 바로 며칠 전에 했던 시사회인데 그때 저희들이 언론 시사회를 하면서 군 관계자와 유족들 그리고 변호인단 그쪽 변호인단을 초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안 왔어요. 네. 근데 신청서는 접수가 됐단 말이죠. 저는 그게 수수께끼예요. 영화를 안 보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말인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에요. 네. 근데 그 소송 주체가 국방부나 해군 당국이 아니고 해군 장교 개인과 유족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국방부에서 그거는 고백을 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하기에는 이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네. 명예훼손 같은 게 안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정부기관이 그렇게 하면 이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비판을 받죠. 네. 그러니까 유족들과
그 군 관계자들에게 이제 종용을 한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영화도 안 보면서 국방부의 종용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종용 내지는 권유. 글쎄. 네. 네. 어떻게 영화를 안 보고 국방부에서 이거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 합시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런 사회입니까? 네. 나는 적어도 그들이 그러면 저 영화사에 얘기해서 필름이라도 봅시다 우리 보고 뭐 우리가 결정하지. 당신이 하란다고 그래서 우리가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 공판에서는 영화를 보셨죠. 그랬죠. 네. 근데 반응이 어떠신가요? 저는 그 재판에 못 갔어요. 네. 못 갔는데 그 분위기는 아무튼 뭐 이런 영화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 뭐 이런 거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건 뭐 재판 관계자들에게. 네, 예. 아니 저는 사실 유족들 반응이 궁금해요. 유족들은요 거칠었대요. 네, 그 백순우 감독이 이 반농담으로 그 보디가드 붙여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칠었대요. 그랬군요. 네. 자, 그 만약 재판부가요, 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상영 금지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상영 금지를 하면 다시 뭐 재판을 계속해야지 항고라고 하나요? 예, 항고를 하실 거고. 예, 뭐 해야죠. 네. 자,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천안함 문제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종북으로 매도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 제작이나 감독으로 나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보니까 우리 배우 강신일 씨가 출연을 하시더군요. 제가 사실은 이 영화가 나오고 시끄러워지면서 특히 이제 마치 종북으로 이렇게 네. 일베 쪽에서 몰면서 네. 가장 안타까운 것이 강신일 씨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강신일 씨는 선의로 정지영 감독과 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여기 참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공연이 참 아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친구가 그냥 나레이션을 하려니까 와가지고 해줬는데 그 사람마저 이렇게 말하자면 이 사상적으로 빨간 칠을 덧치주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백순우 감독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백순우 감독은 네가 이 작품을 연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진짜든 이 소문이든 여하튼 너는 이 색깔을 이렇게 씌우게 된다 사람들로부터 괜찮으냐 그랬더니 아니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백순우 감독은 그 나름대로 자기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강신일 씨도 과연 그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돼요. 지금 감독님 말씀 들으면 강신일 씨가 좀 속상해하지 않으시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본인의 의지로 하신 일일 텐데. 그렇다면 다행이죠. 네. 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근데 연기자는요, 네. 그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연기자는 그런 거 한번 더 씌워놓으면 불편한 게 많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좌초설 또는 잠수함 충돌설 이외에도 뭐 기뢰설도 그렇죠. 있고, 기뢰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아군 무기가 뭐 잘못 터진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지금 영화에는 이 두 가지가 나오나요? 네,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특별히 그 두 가지에 좀 주목한 이유가 있나요? 그 증언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은 거죠 감독이. 다른 것들은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고 이 두 사람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위주로 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좀 민감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답변 안 해주셔도 좋고요. 감독님께서는 아주 개인적으로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의심을 합니다. 정부 발표를. 네. 그러면 사고 원인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거는 전혀 없죠.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사건 자체에 대해서 조사 결과 내용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을 갖는 것, 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건 이게 맞다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확신에 찬 사람들은 북한성이 맞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가설에 다른, 대해서도 네. 마찬가지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확신이 글쎄요. 그들은 전문가겠죠. 네. 예, 전문가가 아니고는 확신을 가지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저는 다만 그 확신을 이제 북한 생각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법. 네. 예, 그분들이 참 그분들의 생각,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나 좀 알고 싶어요. 왜냐면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천안함 사건을 너는 북한 생활에 생각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의 사상의 위험성을 진단하는 이런 태도를 취한단 말이죠. 네. 예. 도대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싶어요. 네. 정부 발표라면은 비과학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무조건 믿어야 되는가? 그게 참 신기해요, 저는. 그분들은 정부 조사 결과가 과학적이라고 믿으시겠죠? 아니죠. 거기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 네. 문제를 얘기하면 대답을 못 해요. 네. 정부가 설마 거짓말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네, 그런 그 비과학적인 그 얘기가 통용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짚어주시는 영화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께 몇 가지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내란 음모 사건. 네. 네, 그 정치권과 언론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사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실체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혹시 있다고 보시는지요?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하니까 제가 문제가 많죠. 네,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될지는 좀 막연해요. 왜냐하면 나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근데 다만 저는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마틴 밀런가 왜 시 있죠, 시. 시를 주머니에 좀 넣고 다녀야겠다. 네. 상당히 유명한 시잖아요. 제가 가져왔는데.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처음에 그들이 유태인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공산주의를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조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역시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갈 때 나 그때 역시 침묵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다. 하지만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네. 이걸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감독님께 요즘 혹시 구상하고 계신 새로운 작품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1945년도에서 46년도까지 해방 직후부터 1년 동안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쯤 만나볼 수 있습니까? 내년에 찍을 거니까 후년에 만나볼 거예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즘 국정원 요원들이 등장하는 영화, 드라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법 많이 나와요. 네. 또 근데 마침 요즘 우리 현실에서 이 국정원 사태가 또 현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 사태 그 안에도 드라마적인 요소, 영화 소재로서 이렇게 좀 끌리는 부분 혹시 있는지요? 다 영화하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국내 영화, 국정원 소재로 나오는 영화들은 되게 헐리우드 방식을 쫓아서 재미로 네. 약간 과장되거나 희화시켜서 나오는데 그런 거 말고 제대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국정원 관계 일을 제대로 좀 찍고 싶어요. 과연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있는 카페를 섭외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PC방이나 오피스텔도. 자, 천안함 프로젝트 개봉관이 몇 개죠?
지금 현재 30개관이 확보됐습니다. 아, 좀 늘었네요. 제가 10개라는 기사까지 봤었는데. 그 서울에서 8개관,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30개관이 확보됐는데 네. 좀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가처분 신청 그게 말하자면 재판부가 네. 천안함 제작자 손을 들어준다면은 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러진 화살이 몇 개였죠? 부러진 화살은 한 250개. 시작부터 그러진 않았지 않아요? 시작에 250개였어요.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지영 감독님이었습니다.